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과 공급 대책에 이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뉴스룸에 나와서 밝힌 내용이죠. 전월세 전환율을 1%포인트 낮춰도 세입자들 부담이 꽤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준금리에 비해서 플러스 때는 3.5%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생각입니다. 국토부는 곧바로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끝낸 뒤 최대한 빨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시행한 뒤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 늘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지금은 기준금리, 즉 0.5%에 3.5%를 더한 4%입니다. 은행 예금이자가 연 1%대인 점을 감안하면 4%는 너무 높다는 게 국토부 판단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지금보다 1%포인트를 낮춰 3%로 해도 세입자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3억 원의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면서 5% 올린 뒤 월세로 돌린다면 지금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1만 원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월세는 18만 원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바뀌는 걸 막는 효과도 낼 걸로 보입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걸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정부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산 사람이 무슨 돈으로 샀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편법 증여나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값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걸 감안하면 절반가량은 집을 사고 팔 때 잠재적인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자본금 100만 원짜리 법인을 세워 고가 아파트와 분양권을 연이어 갭 투자한 30대 A씨.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해 돈 한 푼 없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수억 원을 법인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큰손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매매 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규제 지역에선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상시 조사 카드를 꺼낸 건 최근 서울에서 20, 30대의 아파트 매수가 크게 늘고 있어서입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집값의 2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도 불법 거래와 다주택자 투기를 막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어려울 거라며 상시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값인 중위 가격은 9억 1,812만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가량은 집을 사고 팔 때 잠재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정부가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최대 50층짜리 공공 재건축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 단지가 참여할지가 관심입니다. 강남의 큰 단지들은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반면 노원구 상계동을 비롯한 강북에서는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15층짜리 상계주공 6단지입니다. 이 단지에만 2,646가구가 사는데 용적률이 200%에 달합니다. 지금 제도로는 재건축을 해도 용적률을 50%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면 용적률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에선 공공 재건축에 관심을 갖는 주민이 많습니다. 정부 제안대로 용적률을 키워 분양 물량을 늘리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30년 이상 될 거다 투자자들이 많이 담았어요. 재건축은 좀 빠르게 해주는 거 빨리 되기를 바라는 편에서 당겨진다는 거. 목동에도 상황을 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되지도 않은 데가 많고
그 적정선 검토는 제출해서 불확실하니까 통과사진하는 걸 신경 쓰겠어요. 관망하는 상태고. 반면 여의도, 강남권 단지들은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용적률을 2배 가까이 올려주고 층수를 더 올릴 수 있게 해줘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재건축 하겠어요? 다 뺏어가는데? 뭐 임대 가져가고 나면은 뭐 조합원들한테 남는 게 뭐예요? 이거 체납하면은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반값도 아니고. 정부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공공 재건축 선도 사례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정부가 새로 집을 지을 땅을 공개하자 몇몇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강하게 반발했죠. 표면적인 이유야 제각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주민들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씁쓸한 임대주택 논란이 또 생긴 이유가 뭔지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암동은 이번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대상으로 꼽힌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주민도 있지만 세상에 집사기 너무 미보니까 서울이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가야지 않을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반대죠, 무조건. 상암동에 지금도 임대 비율이 되게 높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왜 이쪽 M1 이쪽 동네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건지. 임대라서 반대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택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학교도 과밀인데 어쨌든 집만 짓겠다는 거잖아요. 온라인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학군이 망할 것 같다는 글부터 임대마을 슬럼가가 될 것 같다. 임대아파트 아이들이 마냥 순할 것 같진 않다 등의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상암동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링크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마포구도 주민들 항의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박살나는 거죠, 지금. 당신들은 반대도 않고 그 전에 협의 안 했냐는데 전혀 모르는 거죠. 임대주택을 반대하거나 주민들끼리 갈등을 빚었던 사례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5년 전 치안이 불안해졌다는 이유로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사이의 보행로를 담장으로 막아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소셜믹스 방식까지 도입된 곳도 있습니다. 신규 택지나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선 진 오래됐지만 차별적 의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신규 택지나 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이 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란 얘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돈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따져보니 이번 대책에서 임대주택의 비중이 더 늘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임대주택이 늘면 집값이 내려간다거나 범죄가 많아진다는 것도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엔 이번 공급 대책에서 신규 택지의 임대주택 비중을 크게 늘릴 거란 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비중이 특별히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는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신도시나 택지지구에도 임대주택은 절반 가까이 들어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엔 오히려 지금보다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듭니다. 용적률을 올려줄 때 그중에 절반의 기부 체납을 하는데 기부 체납한 분은 다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정책에선 늘어나는 용적률의 4분의 1만 임대주택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운대 연구진이 2016년 발표한 공공임대주택이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전세값은 내려가는 반면 매매 가격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지역에 슬럼화를 불러온다는 주장도 편견입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2014년 발표한 공공임대주택과 범죄 발생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들어선 뒤 범죄 발생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